반갑습니다. 도견 패밀리 여러분. 본격적인 단풍철이 와서 멀리 가시는 것도 좋지만 동네에 다니시다 보면 빨강, 노랑 단풍에 감성적인 생각에 빠져보는 것도 정서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 안 남긴 미국 대선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을 한번 사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실까요? 우리 도밀리 여러분들은 상식이 많으신 분들이라 금방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제1위의 부자는 바로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2,511억 달러로 하나로 환산하면 대략 346조의 재산을 가진 분입니다. 이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로 281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 의장인 레리 앨리슨이 3위고요. 4위가 페이스북 창업자인 메타 회장 마크 저커버거 순입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고 부럽기만 하답니다. 물론 개인의 정확한 재산을 현 금융 시스템에 의해 알기 쉽지는 않겠지요. 자, 그래서 세계 1위의 부자 사주는 과연 어떤 명조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던 차라 오늘 그분의 사주를 낱낱이 분석해 보려 합니다. 사주 분석에 앞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분인지 짧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기업가이고요. 발명가이며 기술적 비전가로 불립니다. 괴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천재인 것 같기도 한 그는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53세에 346조의 재산을 모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전기 기술자로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머스크가 10살 되던 해 이혼하게 되었고요. 머스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청소년기는 내성적 성격으로 직설적인 면도 있었고 좀 독특한 면도 있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머스크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퀸즈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으나 미국 진출의 꿈으로 간 캐나다였기에 22살 때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로 편입하여 경제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24세에는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에 합격했지만 인터넷 사업의 잠재성에 매료되어 공부를 포기하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은 동생을 불러들여 인터넷 정보 회사 G2를 시작하여 크나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에 오르게 됩니다. 이 돈으로 엑스컴이라는 최초의 온라인 은행으로 핀테크 업계의 시조사가 되었으며 후에 회사명을 페이팔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큰 돈을 벌게 된 머스크는 학창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시발점이 바로 스페이스 X 사업이었습니다. 페이팔 매각 자금 중 1억 달러, 약 1378억 원을 투자하여 우주 탐사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스페이스 X를 설립하였는데요. 민간인 사업가로 위성 발사를 성공한 최초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21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여 큰 부를 얻게 되옵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상용화되었지만 초기 시장에서 이를 선도하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여 테슬라를 창업하게 되는데요. 2018년에는 제너럴 모터스를 시가총액을 추월하여 주가가 상승하였고요. 2021년에는 급기야 토요타를 시가총액으로 앞지르며 머스크는 세계 최대 부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밖에 태양광 사업체인 솔라시티, 친환경 고속열차 하이퍼루프, 인공지능 연구기업 오픈 AI,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
초고속 교통 시스템인 더 보링 컴퍼니를 설립하였고요. SNS 트위터를 인수하여 X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최대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6가지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적절한 일에 못 쓰는 것이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열정을 쫓아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킨다는 꿈을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셋째, 목표를 크게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예를 들면 화성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켜 생존시키겠다고 말합니다. 넷째, 모험할 준비를 하라며 남은 돈이 있다면 투자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머스크는 행동가인 것 같습니다. 다섯째, 비판을 무시하라며 뚝심 있게 의지대로 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즐겨라인데요. 우주선 발사를 실패할 때도 만족스러운 성공이었다고 자축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머스크는 성공하는 과정만 있지 실패는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큰 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사주 분석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5월 간목일간으로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창의적이고 실행력이 뛰어나며 패기와 유머가 있고 임기응변에 능하며 창작 모방을 잘해서 일단 모방한 후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인 것이 바로 상관격입니다. 자, 천간에는 상관이 투출하지 않았으나 상관이 투출된 것으로 가정하여 보면 운세가 읽혀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원국 지지를 살펴보면 월지가 상관이니 부모 자리의 궁은 패가 난 것입니다. 왜냐고요? 상관은 흉신이니까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었던 모습에서 부모 자리가 힘들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는 어떨까요? 배우자 자리는 신금 평관인데요. 배우자 자리도 평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12운성으로 보면 이 갑신일, 갑신은 절에 해당하니 절은 끊어짐을 의미하므로 배우자 역시 오래가지 못함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번 결혼 실패로 현재는 혼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간은 십성으로는 내 사업의 난제인데 월지 상관이 상관 제사를 해주고 있어 사업적 어려움을 내 재능과 아이디어, 순발력으로 이겨냄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간은 육친적으로 보면 자식이나 자식들을 잘 다룰 수 있게 상관이 제사를 해준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식들이 총 11명이나 되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고 대리모 등을 통해 자식을 낳기도 하는 등 자식에 대한 욕심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일지는 내 배우자 자리인데 평관, 즉 자식이 앉아 있으니 자식들과 유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연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해수 편인은 상관 폐인이 되니까 난 재능과 아이디어도 있지만 배움 학문도 잘했다는 의미로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도 잘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상관 폐인하는 분들은 발명가, 작곡가 등이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머스크는 유명한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편인은 어머니요, 윗사람이요, 부동산, 공부, 학문, 그리고 조상도 의미하니 이런 관계들이 매우 유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용신은 월지 오화에서 투출된 상관이나 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화의 지장간 속 병기정에서 투출된 기물들이 용신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상관 정화가 오화는 천간으로 투출되면 정화가 됩니다. 일단 상관 정화가 천간에 떠 있다고 가정하고 간명하시면 인생 방정식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관
정화가 있다라면 용신은 상관이고 병은 상관을 살리는 비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비견, 간목이 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사주가 패가 난 것입니다. 주변에 인덕이 없어서 상관, 말썽이 나고 또한 상관이 귀한 정관을 경간하니 명예와 직업적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세계 최대 부자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사주 명리학에 예리한 직감력이 발휘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분은 3주로만 보면 재성이 없습니다. 부재이기 때문에 돈과 여자를 더욱 원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재성이 특히 천간에 없다라고 가정하면 가장 귀한 정관을 빼앗기니까요. 머스크의 인생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한 시간은 바로 무진시로 보았는데요. 상하 편제로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일론 머스크를 볼 기회가 있다면 꼭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무진시로 가정해 보았더니 이제 사주 방정식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시를 모르시는 고객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를 유추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자, 무토 편제가 천간에 떠 있다 하면 무토가 용신이 됩니다. 그런데 월간 비견은 재성을 극하니 병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연간 정간은 다시 병이 되는 갑비견을 극하니 이 사주에서는 역시 이 정관이 상신이 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성격된 사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머스크는 정관, 즉 나라와 관련되어 일하는 사람으로 스페이스 X, 즉 위성사업은 미 행정부와 엄청난 계약으로 하는 특성상 반은 공적 기업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주의 골격이 다 나왔네요. 이제 대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월지 상관으로 4, 5, 2월, 다시 말하면 갑목, 즉 여름나무이므로 조를 중요시합니다. 갑을목의 4, 5, 2월생들은 조를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겨울을 반기는데요. 2018년 기축 대운부터 바로 30년간 수인성 방향으로 대운이 흐르는데요. 아주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1918년에 벌써 테슬라를 운영했던 머스크의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를 시가총액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세계적 대부호의 반열에 올랐음을 상기하시면 앞으로의 해자축 대운은 더욱 큰 부자가 돼 있겠구나 하는 상상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계 제1의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된다니 좀 부러워지기는 하는데요. 첫 대운은 계사 대운입니다. 지지로는 식신이 와서 식상이 혼잡이 되고 인성 해수에 도식이 되어 갈 길이 어려워지고 막히며 천간으로는 시지, 무토와 계수가 무계합으로 합반합거되니 부모의 이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무진시로 보니까 머스크의 인생이 정확하게 나타난 듯합니다. 18세 임진대운인데요. 지지로는 편재운으로 상관 생재하니 처음 진출한 G2라는 인터넷 회사에서 백만장자가 되게 됩니다. 세운 천간 임수는 편인이니 돈을 버는데 기술을 사용해서 벌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28세 신묘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는 겁재로요. 흉신인 상관을 생해주어 상관이 강해지니 계속 사업을 사고 팔며 바꾸게 됩니다. 상관은 변화, 변동이죠. 변덕입니다. 그러나 이 상관이 오히려 편관을 제살하고 또 무진시 진토에 상관 생재하니 결과적으로 귀화부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사주는 방정식이죠. 하나씩 도식해서 살펴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대운 천간 신금은요, 정관이니 이 시기에 큰 사업체를 가지게 되는 명함이 생긴 것이니 성공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8세 경인 대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비견이 월지, 오 상관과 인호
반합을 하여 상관이 강해집니다. 일지, 배우자, 신금과는 인신충이 되죠. 그리고 또 인신형도 됩니다. 이때가 바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생겨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됐고요. 테슬라와 SpaceX 모두 파산 위기로 몰린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인신충하니까 첫 부인인 저스틴 윌슨과 이혼 소송 후 합의 이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대운 청간 경금 편관은 원국 신금과 관살 혼잡이 되어 사회적 어려움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현 대운인 48세 기축대운을 보겠습니다. 청간지지 모두 재성으로 용신이 떴죠. 또한 여름나무인이 겨울철 조우를 반기는데 해자축 대운으로 흘러 역시 좋습니다. 대운 청간 기토는 원구 월간 간목과 각기합을 하니까 내가 버는 재산을 나누어 줌을 의미하지만 시간에 있는 편재 무토는 연간 정간을 생하여 역시 재생관하니 역시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승이 되는 것입니다. 대운지지 축토 정제는 월지 상관과 상관생제 하니까 좋습니다. 일지 편관을 재생살하니 이때는 건강을 조심해야 하고 또한 재로 인한 여자로 인한 어려움도 보여집니다. 58세 대운 무자 대운입니다. 지지 정의는 월지 상관과 상관 폐인하니 내 재능과 기술이 결합하여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기술로 발전되니 발명가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직업 자리가 좌우충을 하니 직업적으로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무토 편재가 원국, 연간, 신정간을 생해 재생관하니 역시 번 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함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대박이 나는 거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18세 정의 대운은 지지로는 인성이 와서 역시 상관 폐인이 되어 역시 좋은 운이고요. 청간은 상관이 와서 원국, 연간, 신금과 상관 경간을 하니 하던 사업을 정리할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올해 운을 볼 텐데요. 올해는 2024년 갑진년으로 지지는 편재운으로 상관생재하니까 재물적으로 좋은데요. 올해는 테슬라 주가가 반등세에 있습니다. 세운 청간으로는 간목 비견이 대운 정제 기토를 합하니 돈도 많이 쓰는 한 해입니다. 머스크가 올해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1,0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니 비견과 재성의 합은 빼앗기는 것은 아니고 내가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큰 부자를 맞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론 머스크의 현재까지의 생애에 대한 요약과 사주 해석으로 본 운세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간목일간의 뿌리는 연지 해수와 시지 진토에 있으니 머스크는 편인 즉 기술 학문과 시지 즉 자식에게 시지는 자식궁입니다. 자식 또한 십성으로는 재성이니 돈과 재물에 의지하면서 사는 분이라는 것을 만일 이해하셨다면 오늘 공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신 겁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요 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밀 여러분, See you!